자,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모고 봤는데요. 모고 본 거 이제 선생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난 토요일은 난이도 상 모고였고요. 그 전에는 또 이제 난이도 중 모고였는데, 혹시 이제, 제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그 안 보신 선생님들 계시면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좋겠고, 아마 인강도 크게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 직강은 무료였고 인강은 이제 유료로 이렇게 학원에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보시면 좋겠고요. 난이도 상도 뭐 그렇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4월이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가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나중에 실전에서 어려운 문제 나오면 너무 좋은 거죠.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제 우리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셨어요, 작년에도. 자, 근데 어려운 문제도 다 맞추고, 기본은 어려운 문제 맞추는데 기본 틀리겠습니까? 기본 다 맞추는 거고. 제가 이제 요즘에도 개인 지도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어제도 얘기를 듣고 좀 충격받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문제를 안 풀리는 게 지금 특색이잖아요. 우리 이지선 유아이명 빼고는 이 유아이명계가 문제를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문제를 못 낸다 이런 말을 못 하니까 기본에 충실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에 충실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문제를 푸는 게 기본이 아닙니까? 문제를 푸는 건 기본이에요. 문제를 푸는 건 기본이고, 빨리 난파선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저는 전적으로 선생님들을 믿고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난파선에서는 빨리 뛰어내리면 뛰어내릴수록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모고를 9월에 풉니까? 선생님들 수능 보는 애들한테 9월부터 모고 풀라고 해보세요. 그게 상식적인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문제 푸셔야 되고요. 자, 우리 실전 모고도 계속 매번 지금 풀어나가고 있고, 5월 달에는 또 진도별 모고 개강한다고 제가, 유튜브에도 지금 올렸고, 유튜브에 이제 커뮤니티에다 그냥 포스터만 일단 올렸고, 그리고 이제 카페에도 학원에서 이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문제를 저희는 막 가속화시켜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문제 많이 풀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모르는 게 갑자기 기적이 생겨서 시험장에서 딱 알게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모르면 그때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이론을 공부해 나가면서 암기하면서 문제는 같이 풀어야 돼요. 한 번 문제 풀면 선생님들이 다 알 것 같아요? 모릅니다. 한 번 문제 풀어서 절대 몰라요. 여러 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풀어도 시간이 부족하므로 나중에 9월 돼서 문제 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도 모르면 이제 어쩔 거예요? 내년을 기약하는 수밖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기본서 회독만 하고 계시는 분들 꿈 깨셔야 합니다. 기본서 회독해갖고 언제 그거 외우며, 이 두꺼운 기본서 언제 그걸 다 읽기 전에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얇은 기본서로, 그리고 이렇게 남이 써놓은 글 또 남이 또 베끼고 그 남이 또 베끼고 이러면요, 선생님들한테 올 때는 한 10번 정도 베낀 글이 오는데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한탄하는 소리를 어제도 들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세요, 선생님들이. 왜 하소연을 하냐 하면은 너무 저를 뒤늦게 앓은 것이 속상하신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이제 계속 대학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책을 읽어보아도 모르면은 너무 절망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는 부분을 학원 가면 설명해 줄까 해갖고 기대를 가지고 그 부분을 들었는데 책하고 똑같이 읽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한 10년 전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풀려주고 기본에 충실해라 이러면서 9월부터 문제 뭐 모고 풀어준다고 하는데 모고 해설지 안 주고 시험을 붙으라는 얘기인지. 그런데도 붙는 분들은 정말 뭘 해도 성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뭘 해도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붙은, 이제 그런 수업을 듣고 붙은 분들은 본인의 역량이에요. 절대 수업 때문에 붙은 게 아니고 어떤 방해를 거쳐도 이제 붙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난파선에서는 빨리 뛰어내리는 게 목숨을 건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일단 이제 그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드리는 책은 얇아요. 얇은 책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을 읽었을 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책은 그 사람이 쓴 글이 아니에요. 베낀 거 또 베끼고 또 베끼고 또 베끼고 이런 책이에요. 그런 글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제가 글로 이제 교수일 때도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쓰레기 글 보면 정말 욕 나와요. 교수들끼리도 글 이렇게 막 조잡하게 쓰는 사람은 별로 대우 못 받아요. 그런 사람 많지는 않지만 글 잘 못 쓰는 교수는 그냥 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글 그렇게 쓰레기 책 갖고 보는 거는 정말 인생을 좀먹는 겁니다. 쓰레기 책은 과감하게 다 갖다 버리시고요. 그러니까 읽었을 때 이해가 가야 돼요. 그런 책은 알고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설명을 딱 멈춘다 이러면 과감하게 사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나는 못 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솔직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 기본에 충실하라는 이런 헛소리 하면 빨리 그만두십시오. 아니 그런 비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9월부터 모고 풀어서 11월 시험을 무슨 수로 붙습니까? 내년에 이제 기약하시거나 아니면 시험을 포기하시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3 애들 생각하시면 돼요. 고3 상식적으로 상식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유아임용 시험만 되게 이상한 특이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 엄청 푸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기본 이론과 문제 함께 보고 있는데 5월, 6월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유는 뭘까요? 5월, 6월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7, 8월에 완전히 올인하기 위해서. 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고 열심히 될까요?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좀 길이 보이고 공부를 할 능력이 돼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 8월, 이제 5, 6, 7, 8월로 올해 시험은 거의 3분의 2는 승부가 납니다. 5, 6, 7, 8월을 망치면 이제 내년을 기약해야 돼요. 그래서 5, 6, 7, 8월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당락이 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5, 6월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7, 8월에 열심히 하려고. 5, 6월에 열심히 안 하면 7, 8월에 열심히 못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능력인데 그게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런다고 열심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개인 지도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줌에서도 알려드리고 다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5, 6월에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이제 제가 그 개인 지도반 같은 경우는 공부 계획 같은 거 다 짜드리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지금 뒤늦게 합류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공부 방법을 잘 모른다 이러면 줌에 들어오셔서 그 우리 학습 공동체에서도 상의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저랑 막 2-3시간씩 이렇게 막 대화하는 거는 1대1에서 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1대1 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1대1 하셔도 좋고 학습 공동체 오셔도 좋고 아니면 학원에 저 만나러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지도를 받으셔 가면서 이렇게 5, 6월을 잘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7, 8월에는 공부량이 확 증폭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7, 8월에 지금 하고 있는 양의 한 2-3배를 증폭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게 잘 어렵겠다 싶은 분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제 9, 10월에는 이제 5, 6, 7, 8을 다 닦아놨기 때문에 9, 10월에는 정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제 실력이 되면 많은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서서히 실전 보고 보면서 계속 확인 작업하고 문제도 한 번 해서는 못 외워요. 틀린 문제 가서 또 틀리고 옵니다. 보통. 근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고 문제 단권하고 이렇게 해서 그 틀린 것들을 잡아야 돼요. 많은 문제를 풀고 틀린 것들을 잡아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문제는 무조건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강의실에서 풀어본 문제 똑같은 유형이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수학 경시대에서 맨날 상 받는 애들 그만큼 문제를 많이 풀었고 특별히 난이도 높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수학 경시대에 갔을 때 내가 풀어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잘 푸는 거예요. 걔네들이 머리가 천재라서 처음 보는 문제 아인슈타인처럼 막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은 인류에 아인슈타인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거고 일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본인이 나는 아인슈타인과 필적한 두뇌야 이러면 문제 안 풀어도 좋은데 나는 보통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문제 많이 푸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는 기본 이론과 함께 문제 완전 달려나가고요. 지난 주말에 봤던 난이도상 실전 보고도 모든 선생님들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난이도, 이지선 유아명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난이도상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답은 못 쓸 수 있겠지만은, 난이도 중 문제 이런 거 쉽고요. 난이도상 문제는 풀어보시면은, 잘 모르겠지만 알쏭달쏭하다.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건 아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되면 그런 것들은 술술 잘 써지고, 난이도상 문제가 몇 문제 나오면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죠. 남들 다 못 맞추는 거 우리만 맞출 겁니다. 자, 그런 그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본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이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다 풀고 반드시 시험장 들어가셔서 잡으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